안녕하십니까, 고테일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존윅 4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존윅 4를 기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 주변에 영화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존윅을 보셨다는 분들도, 유료추사회를 보셨다는 분들도 너무 재밌다고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먼저 말씀드릴게, 신분증 가져가셔야 돼요. 롯데시네마는 검사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최근까지 그 코로나도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입장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요번에는 신분증 검사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안 갖고 갔는데 다행히도 제 핸드폰에 클라우드에 그 신분증이 있어가지고 보여줘서 들어왔는데 진짜 난리 날 뻔했습니다. 시작하기 한 4분 전이었는데 집에 갔다 올 뻔했어요. 집에 갔다 오면 뭐 앞에 못 보는 거죠. 뭐. 신분증 꼭 가져가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요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 상당히 많았고, 좋게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특히나 또 왓챠피디아 제가 댓글을 봤는데 댓글 보니까는 뭐 욕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요번 리뷰에 자칫하면 좋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요, 액션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었고, 최근 아날로그 형태로 촬영한 액션 영화 중에 정말 탑이지 않나. 최근에 그 마블 영화들의 액션에서 정말 좀 실망감이 컸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액션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액션은 그렇고 드라마는 뭐 존윅의 마무리를 잘 지은 거는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길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이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영화 보는 시선을 좀 더 확장시켜주는 거 말고는 저에게 이득이 거의 없어요. 유튜브 수익이 조금 있습니다. 몇백원 안 돼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길었어요. 지루했어요. 졸렸어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액션에 점수를 준다 그러면 뭐 4.5점에서 5점 드리고 싶고, 줄거리 내용의 리듬감으로는 저는 2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영화라는 게 액션만 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액션만 볼 거면 유튜브에서 액션 하시는 것들 보면 더 재밌어요. 파쿠르 봐도 되고, 액션 모아놓은 거, 모음집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근데 존윅은 모음집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영화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영화로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완성도로 평가하자면은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존윅 3편보다는 저는 뭐 낫다고 생각해요. 3편에서 좀 실망이 컸던 부분이 있어서 리뷰를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션 좋은 점 많으니까 액션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샹치 편 때도 그렇고, 또 최근에 또 액션 뭐 말한 게 있었는데, 길복순 편이었나? 예. 했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액션은 다양하게 펼쳐진다고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질리는 맛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배경으로 좀 나누자면, 첫 번째 액션을 백화점에서 했다. 그럼 두 번째는 골목에서 하고, 세 번째는 뭐 카체이싱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주를 줘야 사람들이 보는 맛도 생기고 재미를 계속 느낄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처음에 백화점에서 싸웠는데 두 번째에서도 백화점에서, 세 번째에서도 백화점에서, 그러면 질리겠죠. 크리드에서 얘기했구나. 크리드에서 복싱을 똑같은 걸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좀 질리는 맛이 있다고. 이번 존윅의 액션은 굉장히 다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사카 콘티넨탈 호텔이었나요? 거기서 싸울 때는 대규모 단체 씬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물론 존윅이 같이 싸우진 않았지만 그 호텔에 있는 사람들과 빌런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싸우는 장면, 대규모 전투씬이 있었죠. 뭐 활도 사용하고 수리검도 챙겼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가 거긴가 모르겠는데 그런 액션을 보여주고, 저는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키라였어요. 아키라가 초반에 액션을 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옷을 딱 벗어 던지고 이제 액션을 들어갔을 때는 좀 몰랐어요. 왜 굳이 존윅 액션 보여줘도 못하는데 왜 아키라 액션까지 보여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장면이 끝나고 다음 씬에서 또 아키라의 액션이 있었는데 아마 옥상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제 복도에서 싸우던 씬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거구 2명 정도를 상대하는데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험을 이용해서 그 가랑이 사이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얼굴을 걸었다가 다시 바닥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바닥 액션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좋았다. 되게 날렵한 느낌을 줬고 존윅 영화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날렵한 액션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임팩트 있었던 거는 그 계단에 올라가는 그 덩치를 등산하듯이 팍팍 찍어가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은 굉장히 임팩트 있던 액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키라가 다음 작품에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액션이었어요. 기대감이 드는 장면이었다. 되게 유려한 액션을 보여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존윅 같은 경우는 쌍절곤 액션을 보여줬죠. 이렇게 막 목에 두르고 막 하는 액션도 좋았습니다. 이게 3편인지 2편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공간에서 하는 액션. 3편이었을 거예요. 파라벨룸 맨 마지막에 호텔에서 싸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비주얼이었는데, 그 무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또 새로운 액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액션이 킬라 하르칸이라는 빌런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 킬라라고 불러야 돼? 하르칸이라고 불러야 돼? 하르칸이라는 이 인물이 외면은 굉장히 뚱뚱하고 덩치가 커가지고 움직임이 힘든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이 머리까지 올라오는, 분장이었으니까 머리까지 올라왔겠죠. 몸에 비해서 굉장히 날렵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씬이었는데, 이것도 좋았어요. 특히나 레슬링처럼 이용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발차기 하고 연타를 들어가서 존윅을 끌고 와서 팔로 쳐버리는 그 레슬링 기술에 있는 그런 기술을 쓰면서 얘도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존윅이 초반에는 거의 당한단 말이에요. 존윅이 몰리는 모습은 많았지만 이렇게 파워풀하게 느껴진 캐릭터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파라벨룸 3에서 보면은 그 동양의 두 명이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경우는 거기도 날렵한 느낌이 더 들고 얍삽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힘과 스피드와 유연함을 다 갖춘 존재였기 때문에 존윅을 정말 위협한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 잘만 하면은 바바야가를 이기겠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선문에서 차들 사이에 껴가지고 싸우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특히나 좋았던 거는 차 한 2대 정도인가 3대 정도가 이렇게 서 있고 존윅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차 운전을 드리프트를 계속하면서 마치 카트에서 드리프트를 계속 하듯이 촥 하면서 그냥 총을 계속 쏘는데, 와, 그거는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액션은 사람의 움직임을 횡으로 좀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뺑글뺑글 돌면서 Z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X축, Y축, Z축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액션에서는 이 X축과 Y축을 많이 사용했다면 이번엔 Z축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다가 차가 막 몰려드는데 굳이 역주행을 하면서 긴장감을 주잖아요. 그래, 긴장감이 중요하다니까? 긴장감이 없으면 액션이 되게 밋밋할 수가 있어요. 죽지 않을 거니까. 근데 이 역주행 상황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존윅이 악당들을 던져가지고 차에 치게 만들어서 죽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위기감을 계속 들게 했고, 그걸 또 영리하게 쓴 게 존윅이 가운데에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왼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안 보이는 공포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에이리언 1편을 보면은 괴물은 안 보이고 사람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공포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안 보이는 차가 계속 지나다녀. 긴장감이 넘치죠. 그리고 이동해가지고 주택으로 들어가서 싸우는데, 여기서는 또 게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롱테이크로 가져가고 버드 아이즈 샷인가? 부감을 사용해서 보여주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카메라를 맨 위에 올려놓고 막 촬영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의 움직임이 게임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GTA2 같은 거 보면은 탑뷰에서 이렇게 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카메라가 움직이는데, 그런 샷을 따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게 또 롱테이크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또 연극적인 요소도 들어가는데 어떤 실시간의 느낌이 들죠. 적은 여기서 달려오면서 벽을 이용해서 숨고 있는데 존윅은 그걸 대처해가지고 문 이동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요건 아마 세트겠죠. 근데 세트 느낌도 거의 없고,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장진 감독님 영화였을 거예요. 초반에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 있는데 요거를 액션으로 가져간다. 진짜 무슨 한 2000년대 초의 어떤 총게임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얘기 안 했네. 그 노바디의 강아지,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걔의 액션이 정말 그 3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동물들을 이용한 그 액션을 보여주는데 너무 멋있었고, 특히 차 위를 달려가는 거잖아요. 파리 개선문에서 막 역주행하는 차들 위로 이렇게 막 점프 뛰어가지고 이동하는 장면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와, 정말 대단한 액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안에서도 공격해! 그러니까는 막 올라가가지고 탁 그 남자의 거기를 탁 물어가지고 그냥 물어뜯는 장면, 정말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존윅이 뛰어내려서 도망을 가는데 한 3, 4층 됐던 것 같아. 근데 그 공간을 뛰어가지고 끊김없이 차가 팡 부서지면서 딱 떨어지는데, 얘는 뭐 철인이야, 철인. 그리고 마지막 계단신에서는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판타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전쟁에서 보면은 고지를 점령한 사람, 그러니까 위를 점령한 사람이 거의 유리하기 마련인데 아래에서 그 사람들을 다 뚫고서는 올라와가지고 죽인다? 참 놀랄 놀자인데, 어쨌든간 거기서 이제 액션을 막 보여주면서 그 계단에 굴러떨어지는 씬이 있거든요. 와, 그거는, 야, 이거 어떻게 촬영했나 몰라,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 항아리 게임 보는 느낌이었어요. 계속 꾸역꾸역 올라갔는데 실수 잘못해가지고 쭉 떨어지는 그런 느낌? 네,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액션은 다양했어요. 계단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수직, X축, Y축, Z축에서 Y축을 활용한 액션이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영리하다. 액션을 설계하는 능력이 참 영리하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작년에는 탑건2로 그렇게 제가 막 놀라웠는데, 이번에는 존윅으로 또 놀라움을 받네요. 자, 액션 보러 간 거 액션 보러 간 거지. 액션은 그렇고, 액션은 정말 4.5점에서 5점 만점에 드리고 싶은 액션이었는데, 이제 줄거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라기보다는 드라마에 대한 리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저는 모르고 왔단 말이에요. 2시간 40분일지 몰랐단 말이야. 존윅은 저는 심플한 맛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내 개를 죽였어? 내 개를 죽였으니까 너네 다 죽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내용이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액션 보러 가는 액션 모음집 같은 영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신경 안 쓰고 액션만 보면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존윅4 같은 경우는 2시간 40분 늘어난 만큼 액션도 길었지만 드라마도 길었어요. 제가 세봤습니다. 제가 세봤다고요. 드라마가 약 30분간 펼쳐집니다. 그리고 액션이 한 30분 정도 나와요. 정말 많죠. 액션 부자예요. 근데 액션 부자 빼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드라마를 30분 동안 허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액션이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드라마가 30분이 나와요. 드라마가 30분. 제가 센 것만 해도 1시간 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존윅은 생각 없이 액션을 보러 가는 영화라고. 그런데 생각이 많은 영화로 탈바꿈이 됐어요. 존윅4 같은 경우는. 물론 마무리를 열심히 잘 짓기 위해서 한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건 액션이 많은 영화였지. 물론 액션 많습니다. 그 영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액션의 비율이 적은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존윅 같은 경우는 대사도 별로 없는 데다가 말도 느리잖아요. 예스!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느낌이야. 다 느려. 초반에 빌 스카스가드가 했던 그 긴장감까지 있으면은 너무 좋아. 초반 30분은요, 정말 좋아요. 빌런 소개도 좋고, 빌런이 가져가는 긴장감, 그리고 빌런이 해야 했던 그 상황, 그리고 존윅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면서 긴장감을 가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반복되는 느낌이니까 중반에 특히 원탁에서 카드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긴장감을 전혀 못 느꼈어요. 그냥 똑같은 반복되는 느낌이었고, 물론 액션에 들어가면서 하르칸의 존재가 굉장히 크다는 건 느꼈지만, 액션 전까지는 얘 뭐야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뭐 사기꾼 정도인데 그걸 그렇게 길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장면이 존윅과 케인의 관계를 더 설명하는 것도 아니었고, 노바디의 어떤 그 애매한 관계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별로였어요. 그리고 하르칸과의 결투가 끝난 후에 존윅을 결투에 참가시키려는 그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데, 그 이야기도
너무 길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지루했어요. 뭐 안 들어와. 액션을 그렇게 때려놓고 막 박진감 넘치게. 그러니까 만약에 긴장도가 액션에서 100이었다면 드라마에서 갑자기 30으로 떨어지는 거야. 텐션이 떨어지죠. 드라마에서 쭉 올려놨다가 액션에서 빵 터진 다음에 다시 쭉 떨어져. 그 다시 올리고 다시. 이 리듬이 폭이 너무 커. 촥촥촥촥. 만약에 가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고 다시 올려서 이렇게 산을 타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쭉 떨어지고. 바이오 리듬이야? 너무 떨어뜨리는 거지, 텐션을. 만약에 이 드라마를 좀 압축시켜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곡선을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액션씬이 좀 아까울 정도야. 그래서 액션 같은 경우도 존윅 액션이 막 배경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그 무기도 그렇고 쌍절곤 같은 무기도 그렇고 다양한 걸 자꾸 변형을 시도하지만 액션도 30분 막 20분, 25분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면은 물리거든요. 물리기 마련이에요. 거기서도 물리는데 드라마까지 물려버리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좀 많이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2시간 혹은 1시간 40분이었으면 진짜 막 점수가 엄청 높을 것 같은데 2시간 40분? 엉덩이 아파요. 왜 안 끝나나 했어.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액션은 좋았고 드라마는 좀 아쉬워서 이게 점수가 좀 그렇게 돼버렸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거는 이 존윅에 대한 해석? 사실 이게 해석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의 개인적인 해석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존윅은 어떤 영화였냐. 그러니까 존윅 시리즈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영화냐. 액션만 남는 영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액션만을 원하는 건 아니었구나. 어떤 다른 메시지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라몽 후작이 나왔던 장면 하나하고 장르에서 저는 메시지를 좀 엿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존윅은 어떤 내용이었냐. 결과적으로는 퇴사를 하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퇴사를 하고 자유를 원하는 거야. 자유를 자꾸 안 주잖아. 자유를 못 가지게 하잖아. 왜냐면 넌 킬러니까. 그래서 자유를 계속 원하고 자유를 결국에는 획득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게 그라몽 후작이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그라몽이 미술관인가? 거기에 있었고, 윈스턴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프레임인 해가지고 들어오는 씬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미술관이었는데 수평으로 쭉 보여주고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윈스턴이 서 있어요. 윈스턴이 서 있고 그라몽 후작이 앉아 있습니다. 소파 같은 데 앉아 있어요. 그때 이제 보이는 장면이 어떤 미술품이었는데 이게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알고 있는 작품인데요. 저도 프랑스 혁명으로 알고 있던 작품이었는데 사실은 원제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란 그림입니다. 이게 저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윈스턴이 서 있고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과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의 여신은 자유를 원하겠죠. 윈스턴과 존윅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존윅이 이제 자유를 이끄는 남자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세계관에서는 자유를 아무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자, 이것을 이끄는 자를 존윅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윈스턴이 소파에 앉고 그라몽 후작이 일어나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앞에 다가가죠. 이때는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사실 그라몽이다. 그라몽 후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카메라를 뒤집는단 말이야. 그건 뭐야? 그라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야. 저는 그거를 대변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 다 상황을 이끄는 사람들인데 그라몽은 자기가 이끈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사실은 존윅이 끌고 있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이 마지막 장소가 프랑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프랑스의 그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연금개혁 반대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레 미제라블이라는 프랑스 영화를 보면은 이게 최근에 나온 겁니다.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왔던 그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프랑스 상태가 진짜 말도 안 돼요. 뭔가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담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장르를 보면은 초반과 맨 마지막에 서부극 느낌이 나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존윅이 말을 타고서는 3명을 쫓고 있죠. 그리고 3명을 죽이려고 막 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완전 서부극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통 방식의 결투를 하게 되는데 그 결투가 뭡니까? 우리가 서부극에서 봤던 그 몇 걸음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뒤로 돌면서 빵! 총 쏘는 그 결투 장면이잖아요. 그거를 채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서북으로 시작해서 끝에 서북으로 끝난다. 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존윅은 웨스턴 장르를 좀 차용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서부극이라는 게 뭡니까? 서부 개척 시대를 압축해 놓은 장르가 아니겠습니까? 이 서부 개척에 저는 이게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앞서 말했던 어떤 자유에 대한 개척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존윅이 계속 달려나가면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케인이라든지 뭐 코지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목까지 자유를 개척해야 되는 인물처럼 그렸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영화 안에서도 나오죠. 나는 자유를 원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그걸 인지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미술품과 장르에서도 기조를 같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섞여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헐리우드 소식과 제작 소식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뉴스를 거의 안 봐서 정치 뉴스만 봐가지고, 정치 경제 뉴스만 봐가지고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존윅이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존윅이 아니더라도 어떤 스피노프 격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쿠키가 있었고 저는 아키라에 대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아키라에 대한 이야기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저는 두고 있습니다. 뭐 더 나오면 좋잖아요. 뭐 안 나오면 말고. 예. 자, 그러면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제 인스타나 왓챠피디아 키노라이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